스타트. 자, 다음 2차 방정식 중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거. 서로 다른 두 근. 근을 묻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크게 세 개의 흐름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을 구하라. 근 구하라. 혹은 뭐 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인수분해 아니면 근의 공식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근의 개수에 관련된 근이 존재하냐 안 하냐, 한다면 몇 개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는 판별식이에요. 그래서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랑 두 개의 실근, 0과 같으면 중근, 0보다 작으면 중학교 때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일 거고. 세 번째, 그 다음은 근과 개수의 관계.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a분의 c 이런 거에 관련된 크게 세 개의 흐름을 잘 쫓아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두 근의 개수,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결국 판별식을 쓰라는 얘기죠.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금방 할 수 있는 건 금방 하되 안 되는 거는 이제 판별식 쓰시면 되는데, 1번 같은 케이스는 이항을 해서 넘겨서 정리해 봐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건 누가 봐도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중근을 갖는 거죠. 네, 서로 다른 두 근은 아니겠네요. 2번 이제 판별 써봅시다. b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0보다 작죠? 네, 근이 없어요. 3번 저렇게 2차항과 상수항만 남는 케이스는 이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양면을 4로 나누면 x제곱은 4분의 9, x는 뿔마 2분의 3. 네,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죠. 네, 이게 정답이에요. 자, 4번은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그래서 판별식 3의 제곱 마이너스 4a c 0보다 작네요. 근이 없다. 그 다음 5번 x제곱 얘는 양변에 6을 곱해봅시다. 그러면 6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근데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양수죠. 네, 서로 다른 두 실근. 정답은 3번, 5번 두 개가 정답이겠네요. 네, 그리고 1000번. 네, 지금 몸에서 자, 서로 다른 세실수, 이 서로 다른 세실수라는 말 잘 기억하시고, C는 B-A랑 같고, 이 2차 방식의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는 당연히 판별식을 묻는 거겠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돼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딱히 지금 대단할 건 없어요. 그래서 저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C자리 대신에 B-A를 대입해 봅시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 곱하기 C자리 대신에 B-A. 그래서 분배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4A 제곱. 아무래도 완전 제곱처럼 보이죠? 여기 B 하나, B 하나, 여기 2A 하나, 2A 하나, 여기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A를 곱하면 4A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AB랑 마이너스 2AB를 덧셈하면 마이너스 4AB. 그럼 인수분해는 똑같은 식이 두 번 나오는 B-2의 제곱이 되는데,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보통은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지. 0보다 클 수도 있고 0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0과 같으면 중근. 그래서 B와 2A가 같지 않으면 근의 개수는 두 개가 되는 거고, B와 만약 2A가 서로 같으면 그때는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중근이 발생해서 근이 한 개가 되겠죠. 그럼 이 답은 이렇게 두 개 조건에 나누어 써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골라내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저 C랑 아까 저 C가 있었잖아요. C는 B-A랑 같았기 때문에 혹시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B자리 대신에 2A를 대입해 봅시다. 그럼 C는 2A-A가 되고 C랑 A는 같아지죠. 그럼 이 말이 성립하지 않지 않나요? 서로 다른 세 실수 A, B, C. 이게 같잖아요.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A와 C가 서로 같다는 조건이 나오는 이건 답이 그래서 아닌 겁니다. 마지막은 이게 결국은 0이 될 수 없다는 거죠. 0보다 크기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의 개수는 2개가 정답이다. 생각보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관계성을 잘 따져야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해를 갖도록 하는 상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해를 갖는다? 해를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해를 갖는다? 서로 다른 2개가 존재하든지 아니면 중근이 존재하든지 이렇게 되면 그를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x 앞에 계수가 짝수네요. 그럼 짝수의 판별식 4분의 d를 씁시다. 그럼 쓰는 방식은 4분의 d는 1차 함계수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 곱하기 c. c는 x 없으면 전부 다 c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가 다 c가 돼요.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2 마이너스 k 플러스 7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k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k는 9 이하이다. 그러니까 네가 맞다니까. 오늘은 네가 맞는 거 알겠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일단 대표 요령과 상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의 2개 근이 마이너스 3과 5일 때 a 마이너스 b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풀이법이 중학교 때 풀이로 보면 이렇죠. 2 그러면 제곱 앞의 개수가 2니까. 근데 그는 이렇게 가지려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이제 얘를 분배하죠. x제곱에 2를 곱해서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2x가 나오는데 그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5 나오는데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0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둘을 순서대로 빼게 되면 26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풀이도 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이 네모와 세모일 때 이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x제곱 두근을 더한 다음에 부호 반대가 x의 개수 두근을 곱한 게 상수항이 되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럼 저 모양에 따라서 일단 제곱 앞에 있는 나중에 붙이고 일단 이 근을 가지고 여기 네모 세모에 마이너스 3과 5를 대입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이 되는데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식에다 2를 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풀이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은 근과 계수 관계를 풀어도 됩니다.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a분의 c 이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본다면 두 근 알파 베타를 지금 마이너스 3과 5로 보면 되겠죠. 두 근을 더한 값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양변의 마이너스 여기가 얼마냐면 2죠. 양변의 마이너스 1을 곱하면 a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오고 두 근의 곱 마이너스 3과 5를 곱하면 a분의 c 이렇게 양변에 2를 곱하면 b 값은 마이너스 30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풀이는 굉장히 다양하니까 어느 하나에 꽂히지 마시고 다각도로 풀이하는 방식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자, 2차 방정식이 루트 3의 소수 부분과 그 다음에 루트 14-1의 정수 부분을 두 근으로 갖는답니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조사해 봐야 되겠죠. 루트 3의 소수. 루트 3은 1보다 크지만 2보다 작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숫자의 정수는 1이죠. 소수는 전체 숫자 루트 3에서 정수 1을 뺀 값. 그래서 지금 이 방정식의 한 근은 루트 3-1이에요. 나머지 한 근은 루트 14. 루트 14는 3보다 크지만 4보다 작죠. 거기 1을 뺐네요. 루트 14-1. 그럼 2보다 크고 3보다 작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정수를 찾는 거잖아요.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정수값이니까 2점 얼마면 정수가 2가 되겠죠. 이렇게 나머지 한 근이 2 이렇게 돼요. 자, 이 두 근을 가지고 있는 저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니까 배운 대로 합시다. 어떻게 배운 대로 하죠? x제곱 이거는 인수분해를 묶으면 분배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아까 했던 네모세모 있죠. 두 근을 더한다. 두 근을 더한 값
루트 3 플러스 1 거기에 부호 반대 그게 x의 개수. 근데 두근을 곱한 값 플러스 2 루트 3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2차 방식이 만들어지죠. 따라서 a와 b를 곱하라고 그랬네요. a는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이고 이걸 분배하지 말 걸 그랬나 봐요. 분배하지 맙시다. 2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쓸게요. 거기다 2 곱하기 근데 2를 앞으로 보냅시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고 루트 3 마이너스 1 네, 합차 나왔죠? 루트 3 플러스 1 루트 3 마이너스 1 저 곱하면 합차 루트 3의 제곱 3 빼기 1 2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 루트 3 마이너스 1 곱하기 2 두 근의 곱 그럼 a분의 c b 이렇게 되죠. 지금은 따라서 a는 여기에 음수 붙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플러스 1 얘랑 계산하면 루트 3 플러스 1이죠. 거기에 이제 음이 붙은 거고 b는 2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 얘네들을 곱하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식이 나오죠. 근데 이 방식은 좀 안 좋다는 얘기야. 이게 근이 나왔으니까 x 마이너스 근 가로 쳐야 됩니다. 이 근 앞에 음이 붙어야 되니까 다시 x 마이너스 근 이걸 이제 분배해서 저걸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루트가 있고 항이 또 여러 개다 보니까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죠. 그래서 말했듯이 이제 풀이를 여러 각도로 알게 되면 어느 하다가 식이 좀 지저분해지거나 마땅치 않으면 다른 풀이를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풀이가 이제 하나밖에 없으면 이게 불편하거나 말거나 여기 꽂혀가지고 이제 이걸로만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풀이를 다각도로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자,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B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께서 5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합니다. AB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1차 함수 AB라는 거는 기울기와 Y절편을 말하죠. 그 B값은 누가 봐도 마이너스 7인 걸 알겠고요. 기울기는 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하는 거 있지만 우리는 공식을 또 딴 걸 알고 있죠.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그래서 5분의 7. 그래서 A 값과 B 값이 이렇게 구해주셨어요. 얘네를 두 근으로 한답니다. 그럼 배운 대로 또 X제곱 두 근의 합 일단 쓸까요?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 X 곱하기 두 근의 곱 그럼 마이너스 7 곱하기 5분의 7 이렇게 되는 2차 방정식인데 지금은 제곱비계수가 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5를 가볍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곱하시면 되죠. 그럼 5가 분배되면서 5x제곱 얘네가 5가 분배되면 가로 안에만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35 플러스 7이 되죠. 그럼 얘네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8 거기 음이 또 붙었죠. 플러스 28x 여기다 5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7749 이게 문제에서 그랬던 2차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고 구하라고 했으니까 네, 저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방정식을 푸시오 그럼 근을 구해야 돼요. 근데 방정식을 구하시오라 뜻은 방정식 자체를 쓰라는 거니까 저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두 근의 차가 2일 때 상수 k 값을 계산하시오. 자, 이것도 풀이가 좀 여러 가지인데 일단 일반적인 풀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두 근의 차이라고 했으니까 한 근을 알파라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알파 플러스 2로 두면 두 근의 차이가 2가 납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 식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x-근, x-근도 인수분해에 대해서 0 되고 분배해서 이제 k값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이 방법보다 우리는 다른 걸 선택합시다. 다른 것. 이렇게 두 근이니까 x제곱 두 근의 합 2알파 플러스 2 거기에 부호 반대 x 곱하기 두 근의 곱 이렇게. 근데 여기서 먼저 찾죠. 마이너스는 떨어뜨리고 2알파 플러스 2가 8 알파 값은 3이네요. 3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3 곱하기 5 이게 저기는 상수값 k 값이죠. 그래서 k는 15가 된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제 세 번째 풀이는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을 더한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8이 되겠네요. 그래서 2알파 플러스 2가 여기 있죠? 2알파 플러스 2가 8이 되므로 따라서 알파 값은 3이 된다. 이렇게 하고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2는 a분의 c 알파 3에다 집어넣었더니 약하면 k 값은 15가 나온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네 번째 풀이는 네 번째도 있어요. 이건 따로 선생님이 나온 김에 따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원래 2차 방정식은 식이 이렇게 써지죠. a가 0이 아닐 때 2차 방정식인데 여기 방정식이 두 개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뒀을 때 그러니까 근과 계수 관계할 때 이제 이거 배웠잖아요. 첫 번째 풀이는 두 근을 합친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고 두 근을 곱한 값은 a분의 c랑 같다. 여기까지는 대한민국 교재 모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다 추가로 여러분 하나만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세 번째 두 근의 차 지금처럼 두 근의 차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두 근의 차는 알파 큰지 베타 큰지 모르잖아요. 근데 뺀 다음에 절대값 취하면 이게 두 근의 차가 돼요. 근데 얘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절대값 a분의 절대값 a면 절대값 2차항 계수죠. 분의 루트 d예요. d가 뭐예요? 판별식이에요. 판별식. 이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에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외우면 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c 그러면 공식이 복잡해 보이잖아.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두 근의 차를 구하는 공식이고 단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건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양음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게 x 앞에 계수가 짝수로 해서 여기는 d를 짝수의 판별식을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숫자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럼 답이 달라져요. 여기서는 우리가 짝수의 판별식을 쓰는 이유는 그냥 판별식을 쓰나 짝수의 판별식을 쓰나 양인 것을 4로 나누든 음인 것을 4로 나누든 0인 것을 4로 나누든 그 양영음의 구분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계산을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짝수의 판별식 쓰는 거고 이건 이 자체가 답이에요. 답인데 이거를 짝수로 해서 이걸 짝수의 판별식인 내용을 쓰게 되면 이 루트 1이 4로 나눠지기 때문에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쓰셔야 돼요. 그럼 이 문제를 여기 맞춰 풀어볼까요? 두 근의 차이가 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좌변이 두 근의 차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2라는 뜻이에요. 절대값 a분의 절대값 1분의 루트 d 루트 b제곱 64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k 양변을 제곱하면 분모는 1은 어차피 지워졌으니까 양변 제곱하고 64 마이너스 4k 따라서 4k 값은 60 그래서 k 값은 15가 된다.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풀이는 따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중학교에서 아직 여기까지 하는 거는 조금은 더 어떻게 판단해 보면 굳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학교 문제도 가끔 저런 것들 잘 나오는 편이고 고등학교 가면 그 두 근의 차라는 게 굉장히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단순한 숫자일 때는 뭐 사실 이 공식까지 암기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얘를 찾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 배웠잖아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얘네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먼저 구하세요. 그 제곱 넘겨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우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고 그 중에 차이니까 양수값만 취해주시면 됩니다. 곱셈 공식 변형해서 쓰셔야 돼요. 근데 굳이 선생님이 공식을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학년이 높아지고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 2차 방정식이 일반적으로 쉽게 나오진 않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계수나 문자를 끌고 다니면서 식이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식이 매우 불편하게 이제 정리가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게 꽤 많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식이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이 3번 공식이 꽤 도움이 되니까 이번 참에 그냥 참고로 보신 거에 마무리하지 마시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나중에 또 해야 되니까 이참에 그냥 우리는 근과 계수 관계를 딴 애들은 2개를 외우지만 우리는 3개를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필히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을 푸는데
x의 계수를 잘못 보고 저렇게 풀었고 또 상수항 잘 보고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잘못 본 것 뿐이지 a, b를 잘못 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a, b의 숫자를 뭔가를 잘못 봤기 때문에 한번 이 상훈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봤는지 봅시다. 이 친구는 근을 이렇게 구했어요. 그럼 이 근을 가지고 2차 방식 작성한다면 x제곱 두근의 합의 부호 반대 플러스 7x 두근의 곱이 상수항 이렇게 돼 있어야 근이 마이너스 8가 1이 나오겠죠. 근데 알고 보니 이 친구가 난 이 식인 줄 알고 근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8가 1이 나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 친구는 x의 계수를 잘못 봤답니다. 실제는 이게 아니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혜정이라는 친구는 x가 마이너스 5와 3이에요.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근을 2차 방정식을 만들면 x제곱 두 근을 더한가 마이너스 2x 부호 반대라고 그랬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을 풀었던 거예요. 이 친구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요. 그럼 둘이 붙이면 된다는 얘기죠. 항상 이런 식이잖아요. 둘을 붙였더니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 이거를 위에 상원이 아래 혜정이는 각각 이렇게 잘못 봤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방정식에서 해를 구하는 게 아니네요. 그냥 b-a 값 구하는 거니까 b값 마이너스 8, a값 2 빼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자, x제곱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원혁이는 x의 계수를 잘못 보고 이렇게 지연이는 이렇게. 이게 상인 이유가 아마 얘 때문인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거는 아까 풀었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원혁이라는 친구는 x제곱 둘을 더한 다음에 4 부호 반대 마이너스 4x 둘을 곱한 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친구는 x계수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지안이는 얘를 근으로 본 거예요. 근이 지금 두 개인 상태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면 x제곱 둘을 더합니다. 둘을 더해요. 두 근을 더한 다음에 부호 반대가 x 앞에 계수로 올 테니까 둘을 더하면 루트 3 마이너스 2점 지워지고 합치면 마이너스 2 부호 반대 플러스 2x 두 개를 곱한 값 상수항이죠. 근데 합차네요. 앞에 마이너스 1의 제곱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는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오겠네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상수항을 잘 봤죠? 둘을 붙입니다. x제곱 플러스 2x 자 이렇게 됐죠?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네요. 이것도 그냥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렇답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하던 거죠. 이건 유리화를 안 해도 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유리화하면 보나마나 2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이죠. 그럼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나머지 한 근은 2 플러스 루트 3입니다. 단 이게 중요해요. A, B, C가 유리수이다 라는 말이 전제가 있어야 되고 저게 없으면 이게 성립하진 않아요. 근데 중학교 문제에서 이 말이 없이 이게 독단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없다고 보면 맞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근데 왜 저렇게 루트 앞에 있는 부가 반대인 형태로 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근의 공식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이 이렇게 두 개잖아요. 2a분의 마이너스 b까지는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근이 달라지는 이유는 루트 앞에 플러스가 붙느냐,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느냐 이것 때문에 근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근이 루트 앞에 플러스가 붙으면 나머지 한 근은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근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두 개가 나왔죠? 문제가 끝났네요. 다른 한 근을 구하는 문제라 정답은 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제는 여러분 선배들이 우르르 다 틀려왔던 문제들거든요. 이거가 시험에 출제됐는데 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우르르 틀렸어요. 저걸 틀린다고요?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2분의 N, N-3 그게 35 그쵸? 양변 2를 곱하면
n 곱하기 n-3 70 넘기면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70은 0이 되고 인수분해가 n-10 n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죠. 따라서 아니잖아요. n 플러스 7로 인수분해 되죠. 따라서 n의 값은 10 또는 마이너스 7이에요. 근데 n각형에 이제 마이너스 7각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10각형 이렇게 만들었죠. 아니면 이 정도는 이렇게 2차원 풀지 않아도 여기서 알아야 되죠. 이 n과 n-3은 차이가 3 나는 자연수 두 개예요. 자연수 두 개를 곱해서 70이 되는 케이스니까 앞에 게 10이고 뒤에 게 7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n값은 10각형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쉬운 문제를 왜 선배들은 다 틀렸을까요? 다 틀린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왜 틀렸을까요? 봐봐, 풀이가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근데 왜 이렇게 왜 많이 틀렸을까? 이걸 안 줬어요. n각형의 대각선 개수가 35인 이 다각형이 몇 각형입니까? 그랬더니 이걸 못 구한 거죠.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기억이 안 났던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이 틀렸어요. 그 학생들이 막 항의를 막 했죠. 학원에 와서. 선생님이 저 공식도 안 주고 풀라고 했어요. 저거 언제 배운 공식 기억도 안 나는데. 네.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죠. 아니 앞에서 배웠으면 다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시험을 출제하는 거고 이걸 왜 꼭 줘야 되냐. 웬만한 문제지만 다 주지 않나요? 그래서 너희 선생님이 웬만하지 않은가 보지.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친구들이 보통 다 주지 않나요? 그래서 너희 선생님이 보통이 아닌가 보지.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안 줘도 할 말은 없어. 그렇게 따지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규칙도 문제 풀 때마다 알려줘야 돼? 덧셈 규칙은 다음 같습니다. 앞에서 배웠으면 다 기억하는 게 맞아요. 이거 안 줬다고 해서 선생님한테 항의할 게 아니야. 네가 공부를 그만큼 너무 편협하게 하고 있는 거죠. 기억해 자주 안 난다는 이유로 그냥 안 기억해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지. 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아 그랬었구나. 대학생 구하는 공식은 이랬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악수 같은 거 있죠. 이거 확률할 때 많이 했던 거니까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 이러면서 복습하는 거죠. 뭐 앞에 것들 지나갔던 것들. 어떤 수에 3을 더해서 제곱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3을 더하여 2배 했더니 값이 같게 나왔답니다. 어떤 수를 x라고 합시다. x에 3을 더한 다음에 이걸 제곱했어야 되는데 x에다 3을 더한 다음에 이걸 2배 했답니다. 같아졌다라는 거죠. 네. 뭐 분배도 괜찮겠죠? 근데 여러분 치환이라는 걸 아시니까 x 플러스 3을 t라고 둡시다. 그럼 이 식은 t제곱 이 길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2t는 0이 되고 따라서 t값은 0 또는 2가 나오겠죠? 인수분해가. 근데 t값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x 플러스 3이 0이거나 아니면 x 플러스 3이 2란 뜻이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아니면 x는 1인 겁니다. 자, 모두 구하는 문제니까 네, 둘 다 정답이 되겠죠.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는데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이 5배 24를 더한 값이 가운데수의 제곱과 같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니까 보통 하나씩 커지죠. 근데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렇게 많이 두죠. 대칭 형태로 가운데 x를 두고 이렇게 대칭 형태로. 자, 가장 큰 수 x 플러스 1, 가장 작은 수 x 마이너스 1, 그들의 합의 5배에 24를 더한 값은 가운데 숫자 x를 제곱한 것과 같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x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4는 0이 되겠네요. 8과 3이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겠죠. 따라서 x는 8 또는 마이너스 3인데 세 자연수니까 이걸 리 없겠죠. 8 집어넣으면 7, 8, 9 가장 큰 수는 뭐죠? 무슨 짓인가요? 이게 마이너스 10x죠. 마이너스 10x. 그럼 인수분해가 잘못됐네요.
그러면 12와 x-12,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x는 12. 그럼 가장 큰 숫자는 13. 이렇게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값이 50일 때 이 세 수를 세변기로 하는 삼각형 넓이를 구합니다. 비슷하죠? 아까 문제랑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각각 제곱한 거니까 x-1의 제곱, x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50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럼 분배하면 3x 제곱이 나올 테고 여기 마이너스 2x랑 이 플러스 x는 없어질 테고 상수항 합쳐서 2가 나올 테고 50이네요. 3x 제곱은 48이 되고 x 제곱은 16이며 x 값은 자연수니까 4만 되겠죠. 그럼 가장 작은 변이 3, 그 다음은 4, 여기는 5. 직각삼각형이죠. 3, 4, 5. 따라서 넓이는 3 곱하기 4를 2로 나눈 값 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태화는 동생보다 5살이 많고 태화의 나이의 제곱은 동생 나이 제곱의 2배보다 1만큼 크다. 동생 나이를 구하시오. 태화 나이가 동생보다 5살이 많대요. 동생 나이 구하는 거니까 태화는 x 플러스 5, 동생은 x. 그러니까 태화 나이의 제곱, x 플러스 5의 제곱은 동생 나이의 제곱, x제곱 2배보다 1만큼 크다. 괜찮죠? 네, 이거 풀 수도 있겠죠? 이거 풀이 과정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어떤 상품의 가격을 5x%만큼 인상하였더니 판매량이 줄었죠. 4x%만큼. 가격 인상 전과 매출액이 같았을 때 x값을 구하시오. 이게 이 문제가 처음에 미지수를 잡는 것부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단 상품의 가격을 몰라요. 상품 가격을 그냥 A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판매량도 하루에 몇 개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판매량. 얘를 B개라고 합시다. B개 팔았다고 치는 거죠. 이게 인상 전이에요. 그럼 인상 전에 매출액은 하나당 가격 A1에다가 판매 개수를 곱해야 네, 매출액이 나오죠. 근데 그 매출액과 인상한 다음에 매출액이 같답니다. 그럼 상품 가격은 인상을 하게 되면 상품 가격은 원래 A1에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원래 A1에 덧셈이 되죠. 인상했다고 했으니까. 근데 얼마가 덧셈 되냐면 5% 인상된 금액이 덧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백분율 퍼센테이지가 나오면 누가 기준인지를 봐야 돼요. 누구에 대한 5x%인지. 원금 A1에 대한 5x%니까 이렇게 덧셈이 돼야 돼요. 뭐 예를 들어 1,000원이야 원래는. 근데 1,000원에 대한 내가 만약 5%를 올리고 싶어. 그럼 이렇게 덧셈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1,000원에 5%면 50원을 덧셈해서 1,050원을 인상된 금액을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금 플러스 원금에 대한 백분율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계산했더니 이게 A로 인수분해가 되죠? 1 플러스 100분의 5x 하다 보니까 아, 이게 항상식이 이런 식이구나. 원금 가로 1은 무조건 써져요. 여기 앞에 A에서 빠져나오면서 1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뒤는 그 퍼센테이지에 대한 백분율, 100분의 5x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얘기죠. 만약 원금이 A였는데 거기에 20% 인상된 금액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이제 앞으로는 A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20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법들도 좀 익혀두셔야 됩니다. 매번 이렇게 쓰기가 아주 귀찮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돼서 상품의 가격은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5x1이 됐어요. 그래서 판매량, 개수는 줄었죠? 줄었어요. 원래 비계를 팔았는데 줄었어요. 얼마만큼? 4x%만큼. 누구를 기준해서? 원래 팔았던 양을 기준해서 100분의 4x만큼 줄었으니까 이걸 b로 묶으면 아, 이번에는 줄면 저렇게 가운데가 더하기가 아닌 빼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B1이 원래 금액인데 거기에 뭐 20% 감소 이러면 관계식은 B 가로 1 마이너스 100분의 20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것도 이제 표현법을 좀 익혀두시고 이것도 생각보다 자주 나오니까
그럼 얘랑 얘랑 곱하는 건데 AB를 곱한 걸 앞으로 보냅시다. 그 이 가로와 이 가로를 곱하겠죠. 1-100분의 4x. 그 AB는 지우세요. 어차피 같은 숫자잖아요. 그럼 좌변은 1이 남고 우변은 1 플러스 100분의 5x 1 마이너스 100분의 5x 4x인데 벌써 비호감이잖아 식이. 그래서 양변에 만을 곱합니다. 그럼 얘는 만이 되고 만 중에 만은 100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치? 그 100 곱하기 100에 하나의 100을 앞에다 분배하세요. 그럼 100 플러스 5x가 되고 나머지 100은 뒤에다 분배하면 돼요. 100 마이너스 4x.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좀 더 단순해졌죠. 이것도 약간 요령입니다. 식을 쓰는 요령. 자, 그 다음 풀죠. 만은 이거 분배하면 만 나와요. 마이너스 400x 플러스 500x 플러스 100x가 남죠. 마이너스 20x 제곱. 얘랑 얘랑 지워지고 이걸로 넘깁시다. 그럼 20x 제곱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x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20x로 묶어요. 그럼 x 하나 남고 얘는 20x로 묶으면 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x 값은 0 또는 5인데 0%면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 거고 네. x 값은 5. 따라서 가격은 저희가 오를 집으면 25% 인상하면 판매량은 20% 줄게 된다라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108장의 영어 관람권을 동아리 학생들한테 나눠줘요. 근데 한 명이 더 들어왔어. 다시 재분배. 그러니까 왜 한 명이 아직 새로 신입생이 오다 보니까 얘는 지금 못 받은 상태잖아. 다시 이제 분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분배하는 거냐면 처음 학생들에게 관람권을 한 장씩 걷어서 새로운 학생한테 줘요. 그 학생이 받은 관람권 수는 다른 학생들, 기존에 있었던 학생들이 기존에 있던 학생 한 명이 갖고 있는 관람수보다 4장이 더 많았답니다. 처음에 동아리 학생 수가 몇 명이니까 여기를 x라고 둡시다. 자, 그럼 처음 보세요. 그러니까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108장을 x명으로 나누게 되면 1인당 받는 영화 관람표 개수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신입생이 들어온 다음이에요. 그럼 이 후는 두 개로 구분해야 돼요. 기존에 있던 학생과 그다음에 신입생. 그럼 기존에 있던 학생들은 x분의 108개를 가졌었죠? 그치? 근데 기존에 있는 학생은 x분의 108개를 가지고 있는데 신입생이 들어왔어. 얘한테 줘야 되거든? 근데 어떤 형식으로 주냐면 기존에 있는 학생들한테 한 장씩을 걷어서 신입생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신입생이 가지고 있는 관람권 수는 몇 개인 거죠? 네? 얘들아? 신입생이 받는 관람권 수는 몇 개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X개겠지 당연히. 안 그래? 사람이 X명이잖아. 그 X명한테 한 개씩 받잖아요. 사람이 10명이 있었어. 그럼 10명한테 한 개씩 받으면 신입생은 10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학생 수만큼 신입생이 받는 거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학생들은 그대로 X분의 108개? 아니겠지? 그럼 몇 개예요? 마이너스 1이야, X야. 마이너스 1이죠. 한 장을 준 거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관람권 수에서 한 장을 빼서 준 거예요. 그 기존에 있던 X분의 108에서 1을 뺀 개수. 이렇게 되겠죠. 이제 문제를 읽어봅시다. 시계 맞게. 이렇게 줬더니 그 학생이라는 건 신입생이죠. 신입생이 받은 관람권 수는 얘가 주인공이에요. 는 쓰시고 다른 학생이 한 명 가지고 있는 것 x분의 108 마이너스 1 보다 4장이 더 많다라고 되네요. 얘는 계산하면 플러스 3이 되겠죠.
양변에 x를 곱해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8은 0이 되고 인수분 해볼까요? 108 어떻게 되죠? 108 2로 나누면 54 2로 나누면 27 3 차이 나야 되니까 3으로 나누면 9 그럼 이게 3 차이 나네요. 12 곱하기 9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x는 12 또는 마이너스 9 또 x는 사람 인원이기 때문에 12명이 정답이 되어야 돼요.